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0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초입에서 제가 PQ 투자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모토는 계속 모으세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테스트 계좌에서요. 유튜브 수익을 토대로 TQQQ를 다음과 같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소소하지만 유튜브 수익이 나올 때마다 TQ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 계좌의 TQ 수익은 얼마만큼 될까요? 그 전에 우선 증시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 증권인데요. 주요 증시 보면 주요 뉴스 보면 뉴욕 증시 FOMC 경계감 속의 하락세, 그리고 일주일 새 1200만 원 뚝 비트코인 조정 길어지나 요즘에 비트코인이 1억을 넘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뜨거운데 실적은 방전, 외국인 기관 축좀, 팅쿡 CEO 방종, 애플이 이제 중국 시장에 지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업종 상위, 반도체, 테마 상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정고시 환율,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금시세, 원자재. 오랜만에 국제 금시세는 내렸네요. 원자재도 구리가 내렸고요. 국내 증시 잠시 보시겠습니다. 국내 증시 보면 코스피 는 2690.14포인트로 플러스 1.28% 상승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891.45포인트로 마이너스 0.0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63.32포인트로 1.68% 상승을 했네요. 코스피는 개인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만 매도를 했네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개인만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했네요. 업종별 시세하고 테마별 시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우. 외국인 순매도 보면 포스코홀딩스, 알테오젠, 네이버. 기관 순매수 보시면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우. 기관 순매도 보시면 SK하이닉스, 뭐 코덱스 인버스 등이 있습니다. 합종목 볼까요? 상한가는 국제약품 대형 포장, 하한가는 데이터 스트림즈, 상승은 피노텍, 뭐 흥국화재 우, 진시스템, 고압은 데이플러스, 노루홀딩스 우, 하락은 알체라, 손오공 등이 있고요. 거래량 상위는 에이프로젠, 그리고 대형 포장 등이 있었습니다. 국가 대비 급락 보시면 손오공, 선익시스템, CN플러스가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보면 무려 삼성전자가 5.63%나 상승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이 정도 올랐다는 건 거의 상한가가 한 그런 느낌이죠.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31%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도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우 보면 3.24% 큰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도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1.47%. 반면에 이제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는 하락을 했고요. 삼성 SDI는 0.44% 상승을 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다우산업 39,125.45 포인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플러스 0.04% 상승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도 16,173.89 포인트로 플러스 0.04% 상승 중에 있고요. S&P 500도 5,184.65 포인트로 플러스 0.12% 상승 중에 있네요. 니케이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 항생, 독일, 영국 모두 상승했고 반면에 프랑스만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코스피 맵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무려 5.63%나 상승했고 종가가 76,9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종가가 156,500원, 마이너스 2.31%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3.24% 상승해서 63,800원. LG에너지 솔루션은요, 종가가 40만 7,500원으로 플러스 1.11%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상승했고요. 현대차 상승했습니다. 1.47%. 반면에 기아는 마이너스 2.69%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금융주가 올랐고요. 카카오뱅크도 올랐죠. 지주사도 SK, SK스퀘어, 삼성물산은 무려 4.13%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2.39%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는 26만 5천원. 알테오젠 마이너스 6.17%나 하락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고요. HLB는 0.97% 상승,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0.65% 하락했습니다. 엔캠은 4.14% 상승했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5.65% 상승, 솔브레인이 모처럼 이제 7%대 상승을 했네요. 다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닝 IPS도 많이 올랐네요. 8.88%. 동진 세미캠도 올랐고요. 이어서 S&P 500 맥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1% 상승 중. 반면에 애플은 마이너스 0.19% 하락 중에 있네요. 구글 0.31% 상승, 메타 0.24% 상승. 엔비디아는 반면에 마이너스 0.59%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이너스 0.26% 하락. 테슬라는 상승했죠. 상승하고 있죠. 이어서 피어앤 그리드 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스트림 그리드였는데요. 지금은 탐욕 구간으로 7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차트는 PQ의 월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2021년 11월 1일 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91.68달러에서 2022년 주구장창 내린 거죠. 그러다 2023년 반등을 하고 있고 조정, 수단병으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어,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나왔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은 월말 정도 되니까 하락 시그널 이대로 이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하락 시그널이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고요. 5선을 될지 아니면 여기 돌파한 자리, 양봉으로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5선, 10선, 10선, 20선, 10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또 모르죠. 3배 레버리지라서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 61선이라든가 터치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4차 산업혁명의 초입 아니겠습니까? 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현실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도요. 상승 5파가 있으면 하락 3파가 있죠. 그래서 그게 여기에 계속 걸쳐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식에도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또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죠, 보통.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봉도 봤을 때는 지금 주봉도 뚜껑을 땄죠. 그래서 하락이 좀 진행될 것 같고 일봉 일봉도 지금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돌파한 자리까지는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궁금하시죠? 테스트 계좌의 TQ 수익은 저는 지금 66.68%
상승을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유튜브 수익이 매수 금액이 52만 5,580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66.68% 수익을 보면서 87만 6천 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좀 있으면 아래같이요. 유튜브 수익이 또 지급될 예정입니다. TQQQ를 전 투자라고 합니다.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 모레 26일 전에는 173불 소소하죠. 그래도 이런 소소한 금액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그거가 상승한다고 하면 어마무시한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래는 또 TQQQ의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상 지금 조정 시그널이 예상이 됩니다.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월봉상 뚜껑을 땄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조정 시그널이 예상되고 그래도 이게 무작정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돌파한 자리, 양봉으로 돌파한 자리는 찍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좀 받으면 한 5선 정도 찍고 더 많이 받으면 한 10선 정도 찍고 이렇게 10선이 거의 돌파한 자리죠. 이 정도는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대처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상 조정 시그널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모아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계좌가 변화가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TQ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은 초입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요즘에 핫 이슈죠. 챗 GPT부터 해서 구글의 바드,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죠.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요, 투자자들의 관심은 AI 기술 선두 기업에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레버리지가 이제 적용된 ETF죠. TQ는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초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AI 기술의 폭발적 성장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AI를 인수합병한 것 얼마 전에 있었죠. AI 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를 이제 개발한 그런 비영리 단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이제 인플렉션 AI에 대한 부분도 술레이만고 사비즈 허사비스 발음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두 명의 AI 선구자들이요.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AI 부문을 이끌게 되면서 AI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요. 어, 경쟁이 붙으면서 더욱 기술은 발전하기에 나름이죠. 더욱 기술은 발전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TQ의 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데요. AI 기술은 의료,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 기반의 진단 및 치료 시스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금융 분야에서는 AI 활용한 금융사기 예방이나 투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야 하는데요. TQ는 AI 기술 선두 기업들의 투자는 ETF죠.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 지수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과거에 기록했었죠.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자료를 가져온 건데 TQ하고요. QQQQ를 한번 나스닥 100이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차트에서 비교를 누르시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보면은 빨간색이 나스닥 100, 한 배, QQQ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솟는 부분, 이 파란색 그 차트가 바로 TQ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보시면 딱 한눈에 보이죠. TQ가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보다는요 월등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가끔은 이렇게 QQQ보다 밑에 있는 수익률이 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경우 이제 팔아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얻게 되는 게 또 이제 TQ의 속성이죠. 패배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고점에 사가지고 저점에 팔면 진짜 계좌가 녹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면 5년 차트인데 이때 이제 고점에 몰빵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회복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씩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한도 안에서, 한 예를 들어 항상 강조하는 게 10%, 제 자산의 10%를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급락이 이렇게 도래가 한다면 나머지 90%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하락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전고점을 양봉으로 뚫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시세가 이제 변환되는 시점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다 보면 좋은 또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최고점을 한번 뚫으러 가겠죠. 그리고 TQ 투자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TQ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모두 아시죠?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의 가격 변동에 주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타가 TQQQ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개인의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Q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TQ 투자 전략은 개인의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제가 한번 전략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TQ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Q는요, 단기간의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은 장기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가격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적절한 비중을 투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기 자산 한 10% 정도만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90%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더 추락을 한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해서 저점에서 모아가면 크나큰 수익으로 보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TQ는요.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적절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투자해야 하고요. 다른 안정적인 투자 상품과 함께 분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입니다. TQ는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달라질 수 있죠. 투자 전에 시장 상황 꼼꼼히 분석하고 적절한 투자 시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수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점이면 고점을 이 정고점을 양봉으로 적산병으로 뚫지 않는 이상 매수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때는 이제 있다가 이 저점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근데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렇게 하면 언덕이 생길 거고요. 이 언덕 돌파할 때 양봉으로 세 개가 딱 쓰면 그때 이제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주가가 오를 테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물려있던 그런 평단이 이때 이제 물타기 하면서 내려갔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이제 수익으로 보답을 해주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가지고요. 매집만을 통해서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요. PQ 투자는요, 4차 산업혁명의 성장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배 레버리지입니다. 그나마 3배 레버리지 중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없죠. PQ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에 개인의 투자 목표라든가 유형 감수 능력 등을 꼭 고려하시고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